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누리입니다. 12월 31일 일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날 시행되는 1호 경마. 자, 가는 해 정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시는 일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적중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복성식 16배짜리를 주력으로 적중한 경주도 있었고요.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아쉬웠어요. 메인에서 트로트퀸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7호를 주력으로 공략했거든요. 트로트퀸을 놓고 그냥 인기마를 엮어버렸으면 어땠을까? 제가 정말 제 손등을 찍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A급 관리마마 한두 날아가고 말았고요. 마지막 11경주도 개인적으로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스포트핏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5 놓고 A급으로 적중 유력하다라고 봤는데 9번마가 너무 안 올라왔고 10번마도 조교는 좋았습니다만 전개가 생각보다 그렇게 깔끔하게 풀리지 않았어요. 히어로파이터. 결국 3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4번마에게 일격을 맞고 말았네요. 10경주 11경주가 너무 아쉬웠어요. 자, 그 아쉬움을 1호 경마는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호 경마 바로 시작합니다. 승부는 그때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1경주 승부로 가져갑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이번 경주는 배당판 깜빡이가 될 거예요. 강력한 우승 후보 크라운 함성, 강한 누리 두 마필이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겁니다. 이런 레이스에서 승부가 가능한가? 크라운 함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축이죠. 단성식 2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1점대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축으로 팔릴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지켜본 크라운 함성은 딱히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반면 강한 누리는 데뷔전도 좋았습니다만 이번엔 더 좋아졌습니다. 최소한 강한 누리가 크라운 함성을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76으로 한방 쌍복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노려될 마필들이 몇 도 있어요. 이번 경주 버리기에는 아까운 마필들입니다. 7번 강한 누리를 놓고 훈련 우수마를 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1경주 시원하게 한번 먹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2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3파전 구도조 청구챗 에덴의 동쪽 제너럴 파워 3파전 구도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이에요. 이번 경주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차하면 공략 강도를 좀 올리고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가 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 천구챗이라는 마필이 실전에서는 데뷔전 바닥 두 번째 경주 순위를 좀 끌어올리긴 했는데 큰 내용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훈련 과정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스피드는 이미 6등급을 벗어난 수준이에요. 약간 끄는 거. 요것만 컨트롤 잘한다면 청구챗은 저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입상에 한 자리 유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변수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마필들이 4번, 8번, 그리고 외곽에 있는 뭐 11번 엑설런트 탄 정도. 요 정도가 그나마 가능성을 보일 마필들이에요. 힘이 차면서 그러면 변화가 좀 오고 있는 마필들. 하지만 3두가 너무 좋다 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정리가 될 경주로 판단됩니다. 3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하는 3경주. 이번 3경주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 학산마초, 여기에 도전세력 샤투크로 9번과 2번 싸움에 문세영의 갈색 도전자 8번이 도전하는 구도. 뭐 이번 경주도 3파전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5번) 배다리 향기도 상위군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 순위는 끌어올릴 거예요. 제법 힘이 붙었다라는 판단이긴 한데 마체가 좀 얇은 앞말이기 때문에 뭐 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발은 빨라졌어요. 발이 빨라졌다는 건 스피드가 좋아졌다는 거죠. 스피드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순위 상승은 보이겠습니다만 3, 4착? 직전보다 소폭 오름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정리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뭐 딱히 3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기 1, 2, 3위 현장에서 압도적으로 팔리겠죠. 매력없는 경주 넘어갑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과일드, 여기에 외곽에 있는 라운스트로크까지 3파전 구도. 큰 이변 기대할 만한 마필이었고 10번 호호바 정도가 가능하긴 한데 발주가 매끄럽지 않고 외곽이라 3두를 넘어서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부산 1경주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로 경주수가 많기 때문에 좀 집중할 경주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도 뭐 그나마 이번 경주는 좀 변수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미래타워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승급전입니다만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거든요. 미래타워 체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상당히 파워가 좋고 유연해요. 이 부드러움이 미래타워의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아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도전 세력으로 달맞이, 블랙벨트, 요 정도가 이제 꼽히는데 뭐 저도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딱 한두만 더 본다면 거센 챔프죠. 거센 챔프가 직전 경주 뭐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원래 이 마필은 좀 더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능력도 되는 마필이거든요.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 뒤가 보강되었을 때 저는 이런 마필들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인기마 구도에 변수가 있다면 이 거센 챔프가 아니겠느냐. 뭐 57이라 좀 무겁긴 합니다만
거센 챔프만 유일한 변수로 정리합니다. 3번 중심에 10번 7번 여기에 1 유일한 변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도 넘어갑니다.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부산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 2라운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로드 투 파티라는 마필이에요. 주행 심사를 통해서 순발력과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인데 데뷔 전 외곽으로 가담했다가 직선주로 허무하게 무너진 바 있습니다. 자, 이 경주 이후에 데뷔 전 이후에 충분한 보강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로드 투톱이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훈련을 소화를 했어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추임력이 있는 6등급 비교적 강마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마필이 금요일날 입상을 했어요. 이번 주 직선주로 해서 폭발적인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 금요일 입상한 로드 투톱을 상대로 로드 투 파티가 스피드는 당연히 앞서고요. 길게 가는 힘의 수도 안 밀린다는 거죠. 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공략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 준비가 된 마필이다. 로드 투 파티를 중심으로 부산 첫 번째 선택 힘을 한번 실어볼 예정입니다. 서울 5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5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훈련 좋은 마필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쾌검, 드림타임. 데뷔 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드림타임이 출발지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에 3번 해피플레이. 해피플레이가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타임 자체가 6등급에서는 상당히 강마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었고요. 5등급 승급전에서 3착으로 성공했죠. 5등급 승급전에서 15초 8이 나왔는데 3화롱 타임이 38초대 그리고 끝그름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해피플레이를 이겼던 마필이 스타터 태평파이터 5등급 강마들입니다. 그리고 해피플레이에게 졌던 알사이먼 오늘 입상을 했어요. 유쾌한 사랑, 젤로스 다 사이즈가 괜찮은 마필입니다. 강편성에서 승급전에서 선전했다는 거죠. 해피플레이 3착으로 승급했습니다만 5등급에서 바로 경쟁력을 보인 마필이에요. 그리고 걸작스카이 직전 경주 전개는 이 중경기수답지 않았어요. 이역기수가 외곽을 돌면서 자리 잡을 생각 전혀 안 했고요. 코너링 하면서 오히려 더 밀려버렸고 외곽으로 약간 당하긴 했습니다. 그리손해가 아주 심했어요. 근데 직선줄에서 또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요. 걸작 스카이 깔끔한 말머리만 나와준다면 걸작 스카이는 이번 경주 실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상태 좋고 스피드 양호하고 선행 선입 다 되고 다 좋은데 이 외곽 게이트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체형이 좋고 주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겠습니다만 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9번 강축은 아닙니다만 일단 가장 입상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판단이고요. 2번 3번 여기에
6번, 11번. 뭐 지르코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선입견에서 끈기를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 정도 후착 4파전 싸움이에요. 개인적으로는 3번 해피플레이를 일단 좀 강하게 보고 싶고, 데뷔전 인상적이었던 뭐 2번도 빼고 갈 수 없어요. 나머지 두 마필을 안고 가면 환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뭐 순서대로 봐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부산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5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두 마리가 유텐 차밍베스트. 차밍베스트가 앞에 가는 황금성 바로 옆에 붙여놓고 두 마필이 나란히 가면서 그냥 손잡고 들어올 것 같아요. 3복 가능성 있는 마필들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3복으로 노려볼 만한 마필들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디언 파티, 드림런, 뭐 8번, 9번은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고요. 2번과 3번이 그나마 3복에서 좀 짭짤한 배당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2번, 3번, 그리고 7, 8, 9. 이 정도가 3착 싸움에 가담할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 가운데 2번과 3번이 재밌습니다. 부산 3경주는 3복 가능한 마필들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6경주가 1호 최고의 선택입니다. A급으로 강하게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6경주 인기를 모을 마필이 청파의 꿈, 럭키파티, 구황제, 신황제. 뭐 이 두 마필의 어떤 기량을 보면 꾸준합니다. 꾸준해요. 근데 입상한 걸 살펴보니까 여기서 6등급 고별전 치를 때 딱 한 번, 럭키파티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계속 3착 오다가 3, 4착, 그리고 3착으로 승급해버립니다. 뭐 내용을 살펴보면 외곽이었고, 뭐 선행한 이후에 좀 프레스를 좀 심하게 당했고, 뭐 등등 좀 빠질 만한 이유가 그때그때 있었어요.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정력 아쉬웠다. 청파의 꿈도 승급한 이후에 4위, 3위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럼 자체가 딱히 위력적이다라는 느낌 들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도 저 마필이 인기마? 지금 딱 떠올려보면 청파의 꿈, 럭키파티, 훈련 시의 모습은 럭키파티가 오히려 청파의 꿈보다 조금 더 낫지 않았나 라는 판단입니다. 큰 특징 없었어요. 참 좋은 질주하고 병합을 했는데 뭐 그냥 무난. 뭐 럭키파티는 상위군을 따돌리면서 제법 근성 있는 발놀림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과 3번은 축으로 미덥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번 경주 A급 관리마를 노리고 놓고 오늘 트로트킨을 놓고 들어가지 못한 게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내일은 이 메인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 놓고 들어갈 겁니다. A급 관리마 놓고 메인을 1호 최고의 선택을 강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A급으로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적중 자신 있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는 부산 두 번째 선택이에요. 1호 부산 두 번째 선택.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사막의 꽃. 직전 큰 폭의 전력 상승한 모습을 보이면서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았던 마필이죠. 연투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부쳐먹을 마필입니다. 부쳐먹을 마필. 직전 실망을 안겨줬던 승부마가 이번 경주에 재출격합니다. 다시 한번 노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 마필들이 부러질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6번을 놓고 승부마 재도전 들어갑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인데요. 7경주도 딱히 설명이 필요 없지 않나 라는 판단이긴 한데, 이번 경주는 도전 세력하고 그렇게 뭐 전력 격차는 크진 않아요. 아로그리치, 자이언트 펀치. 왜 전력 격차가 크지 않나?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이죠. 자이언트 펀치는 공백 적응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아로그리치는 직전 경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부러졌다는 거예요. 가서 깨지는 거거든요. 승부에서 깨진 마필들 그 다음 경주 인기 모았다가 또 부러지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5번과 7번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부분은 있다 손 치더라도 변수를 한번 찾아본다면 블루인디가 이번에 좀 빠릿해졌어요. 발놀림이 투지가 좀 살아난 느낌이었다 라는 판단이고, 폴포인트가 사이즈 있는 마필입니다. 훈련 성과도 나쁘지 않아요. 이강구도에 초를 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도전 세력이 될 겁니다. 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부산 5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5경주 강축의 꼬리찾기죠. 금화 디스팅션을 중심으로 글로리 크라운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고요. 파이널 7, 멀티 히트, 석세스 모카, 청마 황후, 그리고 외곽에 해피블루, 황후머니, 니콜라스지까지 거의 뭐 전두수가 가는 건입니다. 금화 디스팅션을 놓고 누가 와도 할 말 있는 레이스란 얘기입니다. 1번 아너드 칸 빼놓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가는 건이에요. 자, 그 가운데 글로리 크라운이 경주력이 너무 좋았어요. 최근 3번의 경주. 굳이 이 마필을 의심해 본다면, 억지로 의심해 본다면 스타트, 이 순발력에 대한 약점, 아마 이게 유일한 의심 사유가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하지만 그마저도 1600이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길어요. 출발이 매끄럽지 않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밀고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인
거리적인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글로리 크라운은 초반이 매끄럽지 않다는 약점, 그리고 파이널 세븐이 직전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5개월 만에. 그리고 정상주기 돌아왔죠. 컨디션 확 올라온 마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석세스 모카 역시 뭐 스피드가 출중한 순발력이 좋은 마필. 선두권 장악하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해피블루, 개인적으로는 이 해피블루를 후차권에서 글로리 크라운 못지않게 강마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인기 순위도 그렇게 아마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백 이후에 1800을 2번을 뛰었는데 3위, 4위를 차지합니다. 경주 내용이 선두권에서 끈기, 근성을 발휘하는 모습이에요. 1600으로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찬스다 라는 판단입니다. 3번을 중심으로 9번, 2번 유력한 막건이에요. 변수가 있다면 훈련 좋은 4번, 기습이 가능한 6번 정도인데 가능성은 현장에서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8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서울 세 번째 선택이에요. 서울 8라운드. 베링맨이 좋아졌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몸놀림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약간 어깨 쪽이 찌그덕대던 모습에서 아주 경쾌한 발놀림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바로 이 베링맨이 이번 8경주 주목해야 될 확연하게 컨디션이 올라온 살아난 승부의 중심이 될 겁니다. 베링맨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 6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 마지막 선택. 이번 경주는 계속해서 노렸던 역전 명수 속탑니다. 노리고 3착. 그런데 배당 매력도 없었어요. 사실상 인기 2위, 인기 1위. 그나마 이번에는 인기 순위가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 한 3, 4위권 팔릴 것 같은데 또 노릴 거예요. 역전 명수. 여기서 머물 사이즈 아니다. 분명히 더 올라갈 사이즈다 라는 점 의심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이제 2000m 경주거리가 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거리적성이 그렇게 길게 나오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원체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자산이 좋아요. 체형 부드럽고 주폭 좋고 스피드 좋고 파워도 있는, 분명 더 뛰어줄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 복병한두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선행 가능하거든요. 인디초이스가 편하게 선행하라면 과연 어떨까? 지금 이 편성을 보면은 안 될 것도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컨디션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부처에서
11번 역전 명수 다시 한번 노리고 들어갈 예정이고요. 배당마 인디 초이스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육경주였습니다. 서울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2등급 2000m 레이스입니다. 울트라 갤럭시 57입니다. 근데 원체 힘과 근성이 좋아요. 이날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 제가 노리고 들어갔거든요. 너트플레이어 울트라 갤럭시 훈련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선행을 못 가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바로. 선행을 못 가? 포기를 했는데 직선줄에서 걸으면 안 죽는 거예요. 되겠다. 손에 땀을 졌는데 결국 종반 못 이기고 말았습니다만 저는 훈련 시에 지켜봤던 모습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좋았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일반 경주에 나와서 바로 여유있게 우승을 거둡니다. 이때는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였고요. 이번엔 부담 중량 57입니다만 뭐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경합만 피한다면. 근데 그 경합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천마비상 빠르죠. 콩코드 스퍼트가 있습니다. 뭐 천마비상이야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욕심 무리하지 않겠죠. 하지만 콩코드 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거든요. 뭐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무조건 선행 출하를 할 겁니다. 무조건 선행 출하를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울트라 갤럭시가 좀 괴롭지 않을까. 그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사이즈는 여기서 어뜸이에요. 사이즈는 갑입니다. 한마디로. 컨디션 한 95%만 돼도 여기서는 대가리예요. 근데 상태가 지금 뭐 채 한 8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냥 보시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수치는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베스트가 베스트에 한참 모자란다. 많이 모자란다. 라는 판단입니다. 최강게임은 문세영을 만나면 또 달라지거든요. 원체 제가 좋아하던 마필이었는데 뭐 한동안 대실망했죠. 제 예상대로라면 벌써 1등급 가 있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의외로 그럼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김새 멀쩡하고 밸런스도 좋고 데뷔 초기에 잘 나갈 때 역시 잘생긴 말은 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어느 순간 한계를 보였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경주는 해볼 만한 여건이다. 자, 배당이 나와준다면 금아이크미, 사이먼 킨. 금아이크미도 좀 살아났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자, 제가 이번 경주 일단 울트라 갤럭시가 이 콩코드 스포츠와의 초반 경합이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마이티 굿의 사이즈를 저는 한번 인정해보고 싶습니다. 뜨브레지 못지않은 그런 좋은 사이즈를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뜨브레지는 지금 컨디션 난조에 빠져 있습니다만 마이티 굿은 상태 좋거든요. 마이티 굿. 이번 경주는 마이티 굿에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티 굿을 중심으로 울트라 갤럭시, 문세영의 최강게임 요 정도면 뭐 압축이 가능하다. 변수가 있다면 7번, 8번 정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호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럭키파워는 취소가 됐죠.
그나마 이강 구도를 좀 위협할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라운 엠파이어, 테칸 두 마필 다 베스트입니다. 사실 이 마필은 베스트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마음에 쏙 들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마필은 훈련보다 실전이 좋아요. 직전도 사실 훈련을 통해서 베스트가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웬걸 실전에서 대가리를 쳐버립니다. 실전이 강한 마필이에요. 6번과 4번 4번과 6번 이 이강구도 인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도전 세력이 있다면 힘 좋은 스카이 함성, 추임력이 좋아요. 실전 두 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하위권을 벗어나진 못했습니다만 타임은 단축이 됐어요. 3화롱 타임도 37초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뛰고 나서 그래도 걸음이 나아졌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고 나아졌다면 무시할 수 없는데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나름 성과를 볼 수 있는 훈련 내용이다. 캡틴 372는 뭐 스피드는 좋습니다만 길게 가는 힘이 미덥지 못하고요. 사이즈는 뭐 K은 골든킹이죠. 근데 이 마필 공백이 관건입니다. 자, 10경주는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6번, 4번, 5번. 여기에 공백이 있어도 사이즈가 좋은 한 10번 정도, 뭐 요 정도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호 11경주입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파노라마 킹이 많은 주목을 받겠죠.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파르키우스예요. 파르키우스도 인기를 많이 모으긴 할 텐데, 자, 이 마필이 공백을 거치고 최근 두 번의 경주 1400을 뛰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200이에요. 파르키우스에게 1200? 파노라마 킹이 상승세의 강막인 해도 1200이라면 파르키우스 못 이깁니다. 상태 좋아요. 지난번보다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확신합니다. 밸런스도 발을 아주 간결하게 쓰는 마필이에요. 스피드가 좋은 마필의 전형이죠. 발을 아주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자세도 높지 않고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법 길게 탄력이 이어지는 힘, 지구력까지 겸비를 한 마필이에요. 순발력이 좋고 스피드가 좋은 파르키우스가 컨디션이 올라왔다면 1200은 대가리죠. 그래서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구 승부처는 3번을 중심으로 한번 깔끔하게 임팩트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1호 서울 11개 경주, 부산 6개 경주 살펴봤습니다. 자, 올해 연말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좀 뭐 곳곳에 복병들이 포진된 레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주는 제가 힘을 실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저배당은 저배당대로 오늘처럼 그렇게 선택을 해서 배당을 공략해야 될 경주, 이건 저배당을 인정해야 될 경주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더 보완해서 내일 도움이 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저녁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